이번 시간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이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은 아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불완전 우성의 정의는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잡종 일대에서 부모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 현상을 지칭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전을 중간 유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열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잡종 일대에서 빨강색이나 흰색 꽃잎 중에 반드시 한 개만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분홍색 꽃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은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중간 유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잡종 일대에 자가 수분을 하게 되면 빨간색 꽃잎과 분홍색 꽃잎과 흰색 꽃잎은 약 1대 2대 1로 잡종 2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세포가 생성이 될 때 각각 분리가 됩니다. 분홍색 꽃잎의 경우에는 얼1 W1, 얼1 W1가 분리가 되고 교배가 될 때는 모두 각각의 케이스대로 교배가 돼서 총 2 곱하기 2 해서 4가지 종류의 개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얼W는 공통이니까 2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분리의 법칙은 성립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독립의 법칙은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의 법칙을 여기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빨강색은 무조건 얼에서 동형접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얼은 red의 얼입니다. 그리고 이 W는 white의 W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이면 빨강색, W이면 흰색이 되고 얘네들이 교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얼W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 이때는 1대 2대 1의 비율로 3가지 종류의 개체 그리고 3가지 종류의 개체이고 그리고 4가지의 자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하나로 묶이게 돼서 1대 2대 1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완전 우성이라면 공동 우성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동 우성은 2개의 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정도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즉, 뚜렷한 우성과 열성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의 대립 유전자의 형질이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각각의 형질이 모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이 주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시가 ABO식 혈액형입니다. 얘네들의 우열 관계가 있는데 A랑 B는 똑같고 A랑 B는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공동 우성이고 A와 B는 각각 O에 대해서 그냥 우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는 서로 공동 우성이고 A랑 O가 붙으면 A가 이기고 B랑 O가 붙으면 B가 이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O 아니면 AA다 라고 하면 표현형은 A형이 되고 유전자형이 BO 아니면 BB이면 표현형은 B형이 되고 유전자형이 AB면 표현형은 AB형 그리고 유전자형이 OO이면 표현형은 O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분꽃 꽃잎 색깔이 공동 우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다가 간단하게 따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팩트가 아니지만 분꽃이 공동 우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W인 개체는
꽃이 이렇게 있을 때 빨강색 무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흰색 무늬는 바깥쪽에 있었을 겁니다. 즉 분홍 색깔이 아니라 빨강색도 있고 흰색 동그라미도 있고 그냥 서로 다 각자가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공동 우성일 텐데 불완전 우성이니 빨강색과 흰색의 중간인 분홍색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박이었으면 공동 우성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ABO식 결핵형이 얘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팩트가 아닙니다. 얘는 불완전이고 얘는 공동인데 팩트가 아닌데 만약에 서로 뒤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A형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B형은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AB형인 사람이 불완전 우성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뭉툭한 네모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모난데 좀 동그라미가 가미된 네모난데 좀 뭉툭한 네모가 AB형이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동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형인 사람의 혈액형을 즉 적혈구를 살펴보게 되면 AB, AB, AB 이렇게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불완전 우성이라서 AB형인 사람의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공동 우성은 팩트이기 때문에 공동 우성인 사람은 AB형 혈액형이라면 이렇게 AB, AB가 서로 섞여 있는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 우성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그리고 불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은 반드시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 시 돌연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항상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형접합인 완두가 있는데 얘가 생세포가 되면 돌연 변이가 없다면 각각 하나로 생식세포로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돌연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연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항상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독립의 법칙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염색체에 두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존재를 하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염색체에 각각의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며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같은 염색체에 두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손은 이렇게 생세포를 형성을 했었을 겁니다.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성되는 일은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중학교 과학 기준으로는 이러한 일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의 법칙은 같은 염색체에 존재를 한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생기는 일이 중학교 과학 기준으로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묶이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염색체에 존재를 한다면 R이랑 Y가 서로 종속이 되어 있어서 독립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보는 완두는 R 그리고 Y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염색체에 존재를 하면 독립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고 같은 염색체에 존재를 했으면 서로 종속되어 있으니 성립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델이 실험에서 사용한 완두는 총 7가지의 대립 형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립 형질이 놀랍게도 모두 다른 염색체에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멘델이 일부러 이렇게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걸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험을 했는데 우연히 모두 다른 염색체에 존재를 했던 건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7가지 대립 형질이 모두 다른 염색체에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 멘델이 했던 실험에서는 항상 성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맨델이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형질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는 동일의 법칙이 성립이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검정교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정교배는 유전자형을 모르는 우성 개체를 열성의 순종의 개체와 교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성 순종 개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내가 만약에 얘를 몰랐습니다.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지 동형접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배를 해보니까 대문자 소문자가 탄생을 해서 얘네들은 우성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자손 중에서 우성 형질을 가진 애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우성 개체는 바로 즉 순종인 동형접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랑 열성 순종이랑 교배하면 무조건 우성 형질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형접합이랑 교배를 하게 되면 우성, 열성 모두 탄생합니다. 그래서 자손에서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약 1대1로 나오게 되면 교배한 우성 개체는 대문자 소문자인 잡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성 개체만 검정 교배를 하게 되면 우성 형질만 나오는 경우라면 우성 개체는 순종, 그리고 우성과 열성이 1대1로 나오는 우성 개체라면 이 우성 개체는 잡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검정 교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